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태호입니다. 자, 말 그대로 수능 한파네요.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그래서 예전엔 보통 11월에 치러졌습니다만 올해는 좀 연기되고 또 늦어지면서 날이 더욱더 추운 것 같습니다. 원주 지역 현재 기온이 현재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그보다 3도가량 더 낮습니다. 옷차림 좀 든든하게 하시고요. 하지만 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이 기온에 맞게 입고 벗고 하시는 것이 컨디션 조절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낮 기온도 4도에 머물면서 기온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종일 찬바람 불겠고요. 좀 쌀쌀한 기온. 오늘 좀 수험생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의 태장동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사업 주민 설명회가 결국 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요. 지금 원주시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 그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의 원주 데이 아카데미 운영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강원도 내 7개 시험지구 일반 시험장 44곳, 또 별도 시험장 7개, 총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이 사상 첫 코로나 수능인 올해는 지난해보다 1,300여 명이 줄어든 12,300여 명이 도내에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응시생들은 입시를 전에 체온 측정을 거쳐서 무증상이면 일반 시험실로, 유증상인 경우엔 별도 시험실로 입시를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도민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 들어서 11월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전화 대면 심리 상담이 총 7,65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1개월간 월 평균 69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도내에서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했던 11월엔 1,06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내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특례시 지정 요건의 하향 기준과 또 도청 소재 지역 도시 등도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 마련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옛 미군기지죠. 태장동 캠프롱 토양 오염의 정화 사업 주민 설명회 당초 지난 10월에 열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연기되다가 결국은 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환경과의 이규자 팀장 연결하도록 하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환경과에 근무하는 이규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태장동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사업 주민 설명회. 이게 어떤 설명인지 먼저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1954년에 미군에 의해서 건설되어서 사용되어 오던 그 캠프롱이 2010년 폐쇄된 다음에 시민들 품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국방부에서 오염된 지하수, 토양 등을 정화하기 위한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추가 조사 및 기본 설계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향후 실시 설계 및 토양 오염 정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원주시에서 요청하였고 네. 국방부에서 이를 계획해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당초 예정은 지난 10월이었습니까? 네네. 10월, 11월 개최하려고 했으나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추진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또 이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비대면 방식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주시 홈페이지에 주민 설명회 자료를 PPT로 이제 게재를 하였고요. 블로그에 그 동영상 나레이션 자료를 게재를 하였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주민분들께서 질문이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의견서 양식을 작성해서 원주시 환경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를 국방부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네. 국방부에서 회신 의견이 오는 즉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겁니까? 네네,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 12월 1일부터 이제 게시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네.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이 지나면 취합된 주민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네. 국방부에서 회신이 오는 즉시 다시 또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예. 자, 이 공식 블로그 또 홈페이지에 이 관련 자료들이 게시가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현재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주민 설명회 자료가 사업 개요랑 그다음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 현황, 실시 설계 사업 수행 계획, 사업 관리 계획, 예정 공정표 순으로 이렇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이 자료만으로 정말 네. 말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네네. 나름대로 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검토하셨을 텐데 좀 자료들의 충실도 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열심히 작성을 하기는 했으나 저희 입장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네.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제 반영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주민들께서 아마 또 의견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제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서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고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위견 수렴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원주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보시면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지금 그 주민 설명회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네. 거기에 보시면 첨부 파일에 주민 의견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과로 서면이나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관련 자료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합니다만은 또 환경단체 등에서는요,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또 현장 시찰도 하고 지금 여러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통 부재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 네. 부실 정화 우려도 그런 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실 정화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방부에 전달을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려서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사업 딱 이렇게 배너가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원주시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네. 새 소식란이 있어요. 새 소식. 거기에 2020년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주민 설명회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에는 그 주민 설명회 자료를 동영상 나레이션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심 있는 시민들 좀 많은 분들 방문하셔서 또 많은 의견들 개진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 환경과의 이규자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 전국적으로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강원도에서도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또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또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응시하는 또 수험생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또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별도의 시험실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또 확산이 되지 않도록 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또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과 함께 또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상권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수능 확진자 또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도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이제 마련되었다고요? 네, 오늘 수능에는 전국에 50만 명 가까이 되는 수험생이 응시하는데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와 점심시간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돼 있습니다. 또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마다 마련된 별도의 교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는데요. 오늘 발생하는 확진자를 포함해서 수험생 확진자 가운데 응시가 가능한 학생은 전국의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29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 13곳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보다 1,300여 명 줄어든 12,000여 명이 오늘 수능에 응시했는데요. 현재 강원도에선 수험생 6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으며 이 중 응시 예정자인 3명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원주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또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방과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안전총괄과 안명호 과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업종별로 방역 수칙을 말씀드리면 클럽이나 룸사롱 등 흔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그리고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입니다. 여기는 이제 집합 금지가 되는데 집합 금지는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의 경우에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이 중단이 되고 4평방미터당 한 분 인원이 제한되고요. 또한 이 노래방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고요.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카페는 매장 안에서 음식은 드실 수 없고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부 업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선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시행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2단계 시행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특히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보니 2단계 시행 첫날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독서실과 카페 업종 관계자에게 듣겠습니다. 기존의 자영업자들한테 미리라도 조금 언제라도 줬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30일날 갑자기 문자가 와서 12월 1일날 2단계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요? 진짜 그럴 바에는 그냥 일주일 확 쉬고 좀 잡히면은
그때부터 좀 단계를 확 내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한 번 걸리면 이게 소문이 나면은 저희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제 아는 동생도 카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와서 그 주는 아예 사람들이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홀에서 드시는 분들의 매출이 많이 줄기는 해요. 네, 그거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단계 시행인데 사실 이게 언제 또 이제 뭐 2단계에서 좀 이제 내려갈지 또 더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규제 강화하는 거는 좋은데 좀 이게 일자를 정해두고 네,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데 또 원주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을 또 강조하고 있군요. 네, 원주시는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시민들이 직접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 진단키트의 국내 시판 허가를 한 건도 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연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신속 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원주시는 신속 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또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도 역시 대면 강좌가 어렵죠. 이런 가운데 시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원주데이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의 김정자 평생교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원주데이 아카데미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취지와 내용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주데이 아카데미는 저희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학습권을 보장받기 힘든 시민을 위해 제작하게 되었으며 원주에서 원데이, 1일에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을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이론 강의 3편과 체험 강의 3편으로 구성된 언택트 교육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무 때나 좀 들어가서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원주시 학습관을 검색하여 접속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특강들 지금 어떤 주제 또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원주데이 아카데미는 총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원주 협동운동의 역사와 이해, 청소년 진로와 사회적 경제, 코딩의 이해 등 이론 강의와 손세정과 주물럭 비누 만들기, 와이어 비즈와 섬유 채색 그림 그리기, 매듭 팔찌와 양말 인형 만들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주 협동운동의 역사와 이해, 또 청소년 진로와 사회적 경제, 코딩의 이해, 이론 강의고요. 손세정제 만들기, 주물럭 비누 만들기, 또 와이어 비즈 만들기, 섬유채색 그림 그리기, 매듭 팔찌 만들기, 양말 인형 만들기. 그러니까 청소년들 또 컴퓨터 관련한 이론 강의, 또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관심을 들 만한 또 그런 생활 소품 만들기 이게 좀 다양하게 강의가 준비되어 있군요. 이 네, 특강들 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론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원주 협동운동의 역사와 이해는 원주의 협동운동의 선구자이신 지학순 주교님과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필두로 협동운동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는 강의이고요.
청소년 진로와 사회적 경제는 곧 사회로 진출할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즉 협동운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코딩의 이해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고 코딩의 정의를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에 대하여 강의입니다. 네. 체험 강의도 좀 설명해 주시죠. 체험 강의는 누구나 손쉽게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부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손세정제와 주물럭 비누 만들기, 그리고 와이어 비즈 만들기와 섬유 채색 그림 그리기, 매듭 팔찌, 또 못 신는 양말로 재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양말 인형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 강의 참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이 수강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기개발과 상호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강 기간 없이 언제나 원주시 학습관 유튜브에 접속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면요, 아무래도 뭐 인원수에 제한이 있을 터입니다만 이것은 뭐 제한도 없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에게 좀 참여 말씀 좀 독려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저희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원주데이 아카데미는 그 첫걸음으로 시민들의 성원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생교육원 학습관의 김정자 평생교육팀장이었습니다.